안녕하세요. 친절한 여행사 양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개월 가까이 사실 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촬영 또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이라 제가 즐겁게 오늘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이제 계속 구독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2014년도에 2014년도요. 2014년도에 아토피를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조금씩 그 알러지 반응은 있었던 그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귀금속을 한다거나, 그다음 뭐 머플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목 주변이 약간 붉어지고 가렵고 이런 증상들은 좀 있었지만 아토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제가 그 해에 굉장히 많이 좀 바쁘기도 했고 일정이 팍팍한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한 2달 정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7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대구에 강의를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정말 화상 입은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이 확 올라오더니 고생을 좀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아토피를 많이 치료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아토피 환자분들은 제가 정말 마음을 이해해 드릴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난이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기대를 해보지만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포기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환자분들을 대하다가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가끔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환자분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밤새운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강의 일정도 대부분 밤늦게 시작해서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고, 그래서 밤낮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지 못했던데, 약사님을 한 분, 이렇게 이제 저 대신에 근무하실 약사님을 한 분을 이제 모시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한 3, 4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사님은 근무가 시작이 근데 저는 이제 그날부터 휴가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면서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대구에 강의를 가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주말 일정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약사님이 제 얘기를 대체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10번, 20번 전화를 하면서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강의 다녀와서 한 이틀 후에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더니 얼굴이 뻣뻣하게 다 굳어버리는 그런 치료 사례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한 3개월 정도 후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아토피 관리를 하면서 그 전보다 굉장히 건강한 피부로 다시 좀 많은 분들이 회춘한 거 아니냐,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영양소 치료의 정말 큰 아주 메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몸의 결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정말 건강한 치료로 제가 다시 건강해져서 더 이런 그 공부나 이런 강의, 그리고 아토피 치료하는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다가 사실 2019년도 11월 정도 됐을 텐데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고 사실 많은 환자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만났던 환자분들보다 정말 심각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각종 다른 질병들과 연계가 돼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그 다음에 갑상선, 신장 기능,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사실 그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케어다 보니까 저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요. 좀 또 개인적으로 또 살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는 저한테는 정말 다사다난은 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준으로 조금 격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 11월 한 중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잘못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큰 덤프 트럭이 저의 그 차를 뒤를 탁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좀 아이들도 태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정말 0.1초 사이로 제가 조금만 늦게 달렸다면 저는 제 차가 강물로 빠져 들 수밖에 없는 그 다리 위에서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좀 충격을 받고 며칠이 좀 지나가는데 얼굴이 스물스물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이 확 안 좋더라고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이제 쉬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입 주변부터 조금씩 건조해지면서 쪼여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말쯤에 제가 집을 이사를 하는데,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좀 오래된 집이라서 다 고치고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11월 한 중순쯤 되니까 보일러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고 사실은 환기도 잘 못 시키고, 그리고 정말 아주 짧은 일정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입주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환기를 시킨다고 했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틀기 시작하면서 약간 피부에서 이상한 반응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병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중복됐을 때 그게 뭔가 터져버리면 그게 어떤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가려움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 좀 따끔따끔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토피에 관련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좋아지지 않고 조금씩 얼굴을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가루, 이마루 다 이제 조금씩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영양소의 양을 더 늘리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12월 달쯤 되니까 이제 날이 더 추워지면서 집안에 좀 오래 있는 날,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더 붉게 올라오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날은 조금 괜찮아지고, 제가 그래서 이게 집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새집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만 들어오면, 집에서 잠을 자고 나면 보통 아토피 환자들은 잠을 푹 자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침 되면 조금 나아져요. 아침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가 돼서 아침에 조금 나아지는데 저녁 되면 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저는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산책도 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제가 정말 많이 심해진 상황까지 12월 중순까지 갔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업무적 성격상 화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날짜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오늘은 좀 화장을 하고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날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을 했는데 저녁 때 와서 클렌징을 하고 세안을 탁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부어오르더니 얼굴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진물이 뚝뚝뚝뚝 흘리는데 정말 막 눈물이 같이 막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물이 나고 진물이 굳고, 그런데 또 함부로 떼선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다가 혹시 내가 아토피를 치료하는 약사가 아토피를 치료를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 좌절이 그 짧은 시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환자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로 환자들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제가 겪게 하는 게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한 중순쯤 되니까 피부는 이제 점점점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집에서 한 보름 정도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좀 가까운데
친구네 집에서 좀 신세를 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고 네, 이런 생활까지 하면서 집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뭐 다음 편에 그 새집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직물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른 편에 또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중간중간 업앤다운이 계속 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또 자꾸 저도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환자분들은 오죽하실까. 이게 10년, 20년, 30년 이상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던 네,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한 2주 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는데요. 제가 좋아졌던 특별한 또 계기가 2월 초에 유럽을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업무차 유럽을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건조한, 제가 진먼지 알러지가 좀 강하거든요. 건조한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있었어요. 도착하니까 막 얼굴이 막 따갑고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그 일정도 어떻게 잘 소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4, 5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급속도로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을 떠나서 좋은 공기에서 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좋아지다가 집에 또 돌아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해서 정말 이게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영양소 관리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피부는요, 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경험했던 제 피부 상태 중에 가장 최상인 것 같아요. 정말 피부도 부드러워졌지만 제가 좀 기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기미가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맑고 좀 탱탱한 피부가 됐다고 네, 좀 자신 있게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양소 치료를 권하는 이유, 그리고 영양소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치료를 끝나고 나면 네, 아토피라는 이런 정말 좀 암울한 상태에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전에 맛볼 수 없었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꿀 피부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희망을 드리고자 사실은 제 사진을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게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거든요.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팁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은 또 다음 편에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